보통 슈퍼 투스칸이 이제 볼게리라는 지역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나 토양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볼게리 지역은 그 토스카나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와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토스카나 와인들은 내륙 지방에 많거든요. 뭐 기안티나 BDM 같은 와인들. 그런 와인들과는 달리 여기 볼게리는 해양성 기후를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자갈이 많고 점토와 석회질이 섞여 있으며 배수가 좋아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토양의 성질을 설명드리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보르도 와인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같은 국제 포도 품종이 볼게리에서 잘 자라며 특히나 이제 일교차가 큰 볼게리에서 빛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슈퍼 투스카노 와인은 비노 따볼라, 즉 이탈리아 와인 등급에서도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지만 생산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IGP 고급 와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사실은 프랑스만큼 강한 이탈리아 정부도 슈퍼 투스칸이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부랴부랴 1994년 볼게리 DOC를 제정하였고 볼게리 DOC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시카야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게리 사시카야 DOC로 승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테스타마타나 루체처럼 가격이 조금 낮아도 우리가 이걸 좀 슈퍼 투스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나파 컬트 와인이나 슈퍼 투스칸 이제 두 카테고리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이 작가님 컬트 와인은 정말 다 컬트. 다 컬트. 저 표현이 그렇지만 개나 소나 컬트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나파의 컬트 와인은 스크리밍 이글, 할라는 이스테이트, 브라이언트 패밀리, 로미스, 달라발레 딱 5개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생산량이 작으면서 보르도 블렌딩을 하는 와인 그리고 거기에 평론가들이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와인이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제가 와이너리를 하나를 더 한다면 시네카나 이 집은 이제 시라와 그라나슈 베이스로 와인을 만들지만 이 와인 정도가 사실 생산량 그렇게 작게 만들고 퀄리티가 아주 좋으니까 컬트 와인의 반열에 넣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마케팅 너무 잘하잖아요. 매년 와인 이름 바꿔가면서 블렌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새로운 큐브에 계속 내는데 그걸 계속 점수 97점, 98점, 100점 주니까 컬렉터들 계속 사는 거예요. 저도 시네카논을 정말 많이 테스팅했는데 저한테 만약에 시네카논을 하나를 고른다면 2002년 저스트 오브 러브 그거 예전에 또 그것도 많이 했어요. 시네카논만 100점짜리 먹어서 블라인드로 하고 근데 그때도 1등 미국 가서도 1등 뭐 마실 때만 그게 다 1등 하는 거예요. 만프레드 프랭클의 와인을 먹어보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것도 있어요. 시네카논하고 끌로생잔하고 콜라보한 와인이 있어요. 치메레라고 해서 끌로생잔이 2003년 이후에 파커한테 또 폭격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아마 100점 CDP 중에 제일 많이 받았을걸요. 98점 이상이 제일 많은 집일 거예요. 끌로생잔이.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와인에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 또 이러면 또 썰이 길어지긴 하겠다. 사실 제가 2012년, 2011년에 파커랑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점심때 초대를 받아서 베리타스라고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제가 손님 올 때마다 식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2-3팀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준영아 고생한다 이렇게 해서 와인 사주시고 그럼 저는 맨날 예약해서 와인 먹어야 되는데 와인값이 싸니까 보통 가면 많이 쓸 때는 이제 형님들이나 회장님들이 10,000불 넘게 쓰기도 하고 최소한 5-6,000불씩 쓰고 가시니까 완전 VIP 된 거죠. 1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제 크레딧이 쌓이는 게 작게 되면 한 40,000불, 50,000불.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4-5만 불씩 써봐요. 제 이름으로 어카운트. 그래서 거기 주인이 파크하고 식사하는데 얘 한번 불러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점심 때 갔는데 그때 사실 CDP를 다 모아놓고 블라인드 테스팅 했었거든요. 파크하고. 그때 끌로생장이 1등, 2등 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끌로생장.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와인 꼭 내가 한국에 뭐 수입자서 일하면 수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끌로생잔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만프레드 프랭클린도 소문을 듣고
나도 그라나쇼 한번 맛을 볼까 해서 만프레드 프랭클린이 클로생잔에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포도 재배나 수확은 클로생잔은 하고 블렌딩하고 이거는 만프레드 프랭클린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그넘으로만 만들어요. 2007인가 2012 쳐본 적 그것도 100점 98점 받긴 하거든요. 그게 되게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2010년 테스팅했었나? 어쨌든 2번 정도 테스팅 했었는데 그거 되게 맛있어요. 1년에 그래서 만프레드 프랭클린 한 3번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슈퍼투스칸 어디까지 슈퍼투스칸이라고 인정해야 돼? 네. 그러니까 수입사의 마케팅이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나파 컬투도. 미국에서도 아마 옥셔니어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5개를 꼽지 않나 싶어요. 달라벨레까지. 그렇게 본다면 슈퍼투스칸은 사시카야를 필두로 이제 마세토, 티라넬로, 솔라이아, 오르넬라이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르도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와인. 나머지도 슈퍼투스칸이라고 이름 붙여서 엄청 팔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슈퍼투스칸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와인이 사실 진짜 슈퍼투스칸이라고는 아토님 네. 슈퍼투스칸도 네. 보르도 와인처럼 세컨드, 썰드 와인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세토는 세컨 와인인 마세치노가 있고요. 오르넬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세컨 와인이 이제 레세레 누오베가 있고 이제 썰드 와인은 레볼테 있어요. 네. 이 작가님 세컨 와인 브루드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뛰어난 거. 황새들한테. 그렇지. 황새 드라플레하고 샤펠 오존의 세컨, 그 다음에 까리아드 라피트 그 정도가 사실은 세컨 중에서는 뭐 최고로 꼽히는 와인들인데 그거만큼이나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에요. 레벌테 같은 건 되게 맛있어요. 썰드 와인 치고는 맛있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루넬로 디 모텔치도 있잖아요. 네. 그것과 슈퍼투스칸과 좀 비교를 하면은 맛과 풍미에서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 작가님, 부르고니에서 품종이 화이트가 뭐 생산돼요? 브루고뉴? 네. 샤도네이죠. 또 뭐 있어요? 알리고테? 2개 같아요? 다르죠. 네. 그러면 또 레드는 뭐 있어요? 피노누아르, 또 가메? 네. 그럼 2개 어때? 다르죠. 그냥 품종 자체가 달라요. 같은 지역이라도. 네. 당연히 맛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죠. 아무래도 산조빌 베이스 와인들은 산이 조금 더 높고 직선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저는 BDM은 솔데라가 솔데라. 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스테이크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그 품종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보르도 블렌딩 슈퍼투스칸을 딱 봤을 때 딱 아토님이 생각했을 땐 베스트 약간 페어링 메뉴.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다 잘 어울리는데 제가 보기엔 티본 파스타도 괜찮긴 한데 사실 사시카야 티나넬로 오르넬라 이 정도 무게감이면 사실은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두툼한 스테이크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죠 사실은. 네. 제가 출장을 다녀본 나라 중에 티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제가 살던 데까지 포함해서 한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미국, 두 번째가 이탈리아,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거기도 고기 먹어야 돼. 근데 아르헨티나는 출장을 가시거나 와이너리 투어를 가신 분들은 심사숙고를 해서 다녀오신 것을 왜요? 추천해드립니다. 지금이야 미국 비자가 금방 뭐 나오지만 예전에는 미국 비자가 없을 때 저는 거기를 갔었는데 저는 있었는데 가시는 분 중에 그 비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호주까지 9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럼 거기서 2시간 정도 스탠바이를 해요. 이미 9시간 반 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13시간 반을 타고 어디를 가냐면 칠레로 가요. 그럼 칠레에 떨어지거든요. 그 집에서 나온 지 거의 뭐 34시간 지나요. 거의 탈진할 거거든요. 그 거기서 다시 어딜 거냐? 비행기 다시 1시간 반 타고 아르헨티나. 와, 그때 딱 느끼. 나는 절대 이제 남미는 안 간다. 남미 와인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남미 투어는 진짜 빡세요. 그거는.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가서는 너무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어요? 아니. 비즈니스 타고 가도 사실 24시간은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가. 우리 다음에 또 칠레 한번 이야기해볼까? 칠레도 할 거 많지. 진짜 칠레도 진짜 세냐. 비네드 체드윅, 알파 M, 몬테스 폴리시라, 알마비바, 돈막시미아노도 있고. 칠레 특집으로 해서 제가 구독자 2분 초청해놓고 몬테스 알파 블라인드 하면
욕하시겠나? 제가 생각하는 칠레 최고 와인은 알마비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냐. 세냐 다음에 체드윅. 근데 체드윅이 요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올드 빈티지는 세냐가 최고예요 진짜. 네. 어쨌든 오늘은 이태리 슈퍼 투스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깊은 지식보다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칠레도 갔다가 샤토네부티도 갔다가 이런 게 사실 재미지 않나 싶어요. 대본 없이 그냥 터는 게 교육방송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특집으로 또 우리 바롤로 한번 해볼까요? 바롤로, 바바레스코. 바롤로 한 편 하고 바바레스코 한 편. 그렇게 하면 재미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